네, 성정길의 경매의실. 네, 오늘은 기본편 첫 시간입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해볼게요.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어, 이게 굿옥션이라는 사이트인데, 유료예요. 유료 경매 사이트인데, 경매를 하려면 이 경매 사이트는 좀 필수적입니다. 이게 없으면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. 이게 꽤 비싸요. 가격을 좀 보면 전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전국을 등록을 하면 92만 6천 원이거든요. 네, 꽤 비싸죠. 네, 물론 혼자 쓰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중고나라나 각종 그 경매를 담당하는 카페들 가면은 공동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. 뭐 10명에서 같이 쓴다고 하면 뭐 1년에 한 9만 원 정도 내니까 좀 부담이 훨씬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네,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보통 같이 많이 쓰고는 합니다. 그리고 그냥 테스트 삼아서 좀 내가 사는 서울 수도권만 해보고 싶다. 그럼 한 달에 6만 7천 원 내면 네, 혼자서 한번 써볼 수 있어요. 네, 이것도 한 달만 일단 써보고 네, 1년을 나중에 하는 것도 네,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나중에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. 전 뭐 굿옥션이나 지지 옥션을 추천드리고요. 좀 저렴한 거는 탱크 옥션이라고 있어요. 좀 저는 주로 쓰는 게 굿옥션이고 지지 옥션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지지 옥션은 조금 더 비싸요. 그리고 좀 탱크 옥션이라고 하는데 탱크 옥션은 그 다음에서 행복 재테크라고 있어요. 여기 뭐 송사무장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여기 가면 탱크 옥션을 1년에 3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. 네, 탱크 옥션은 상대적으로 굿옥션에 비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웬만한 정보는 거의 다 있습니다. 네, 고수분들도 탱크 옥션 쓰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네, 3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뭐 한 친구 3명이서 하면 10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. 네, 이 정도 모으기도 쉬우니까 10명이서 하면 뭐 3만 원씩만 내면 되죠.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. 사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, 네. 유료 경매 사이트는 좀 필수적으로 좀 하나쯤은 구비해두고 이 강의 들으면서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웬만한 책들을 사면 거기에 뭐 구독션 1개월 무료 뭐 이런 게 껴있는 것도 있어요. 네, 그런 것도 네,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 용어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이거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. 임대인과 임차인.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. 임대인은, 그러니까 뭐,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, 집주인, 뭐,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, 임차인에게 뭐 주는 사람, 뭐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럼 임차인은 뭐냐? 그러면 그냥 뭐,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. 네, 임대차 계약서 쓰고 이렇게 그 세를 주고 사는 사람, 들어가 사는 사람. 근데 임대인이 주로 채무자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. 돈을 은행에서 빌리죠. 그러니까 돈을 빌리니까 주로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반대로 채권자는 보통은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채권자는 네, 주로 은행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저당 이게 그러니까 돈 빌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그 기본편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아파트는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출 뭐 이자를 원래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이자를 잘 안 내니까 은행에서 그 아파트를 경매를 넣는 거거든요.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서 대체로 근저당으로 인해서 경매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압류나 가압류. 압류는 보통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안 내서 정부 기관에서 그 거는 걸 그 경매에 넘기는 걸 압류 많이 하고요. 가압류는 사람들끼리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. 그러면 보통 경매 넣잖아요. 그거를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다른 것들도 좀 있는데 뭐 우리가 거의 알 필요는 없어요. 한 90% 정도는 여기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말소 기준 권리다. 말이 어렵죠? 네,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냥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이따가 좀 자세히 볼 거예요. 용어만 일단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. 대학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공부할 아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해요. 만약에
임차인이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. 경매 넘어가는 판에 전세금을 줄 리가 없죠. 이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. 대항력이 있냐? 왜 중요하냐? 그러니까 채무자는 아까 임대인이죠. 건물주, 아파트 주인, 원래 아파트 주인. 그럼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줬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8억을 주고 샀어. 아, 잘 샀다 했는데 전세금을 5억을 물어줘야 된대. 그럼 난 13억 주고 산 거잖아요. 엄청 손해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봐야 돼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볼 물건들도 대부분 이거를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, 배당은 뭐냐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. 만약에 경매를 내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써서 내가 그 물건을 받아오는 걸 낙찰이라고 하거든요.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돈에서 임차인을 준다. 그럼 내가 추가로 물어줄 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낙찰 받은 대금에서 임차인에게 줄 때 이거를 임차인이 배당 받아간다고 해요. 되게 좀 명도가 편안한 물건이에요. 어떻게 했을 때 배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용어 정리는 끝났고요. 본격적으로 물건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